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하실래요? 아니, 뭐 계속 그냥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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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바쁜 와중에 네. 또 이제 책 오늘 두 번째 책 다뤄볼 건데요. 네.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 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네. 약간 근본? 이것이 근본? 음. 그러니까 이 SF를 읽는다는 것의 재미가 무엇인가를 가장 그 장르의 그 뿌리 이쪽에 가까운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탐구하는 즐거움. 그렇죠. 네. SF다운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6월에 나온 책이고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이게 앞에 이야기가 3개로 되어 있어요. 연작선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같은 인물이잖아요. 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장편소설 느낌으로 읽어도 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이 1편이랑 2편은 옛날에 공개가 되어 있던 작품인데, 그렇죠. 맨 뒤에 3편인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 네. 요 소제목으로 된 이야기는 새로 쓰신 작품입니다. 그렇죠. 네. 이 책이 나오면서 새로 네. 쓰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1편을 20대 때 쓰시고, 2편을 30대 때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3편을 네. 거의 40대 후반? 네. 뭐 이렇게 최근에. 쓰신 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떤 아주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즐기면서 읽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 책이 미국에서 저희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고, 그쵸. 네. 그쵸. 네. On the Original Species and Other Stories. 네. 그리고 전미도서상 후보로 그렇죠. 올랐다는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꼭 읽어보시면은 이게 금방금방 읽히는 소설입니다. 네. 하룻밤 사이에 읽을 수 있는 이야기고, 네. 분량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30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인데다가 연작선이어가지고 네. 틈틈이 읽으셔도 재미있는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거를 뭐 간단하게 좀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일단은 이 이야기를 스포가 없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로봇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뒤에 있는 요 소개 문구를, 책 뒤에 있는 소개 문구를 읽어드리면, 이것은 결국 로봇의 이야기다. 무기 생명에 대한 내 개인적인 헌사며 고지곳대로 기계 생명을 향한 찬가다. 사물에 깃든 생명에 바치는 경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뭐 사실은 오늘날에는 굉장히 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로봇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요런 질문은 네. 뭐 자주 뭐 다뤄지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사실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네. 뭐 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봇은 또 다르잖아요. 로봇이나 심지어는 더 가서 그렇죠. 기계라는 것이 생명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주 질문을 던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은 기본 전제가 이 로봇들은 자신들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안 그래도 요즘 나오는 그런 작품들은 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네.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네, 그쵸. 책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물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네, 네, 그렇죠. 분명히 들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는 보통 안 하고, 네, 네,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이 네. 로봇으로서 네, 가지고 있는 기계 몸, 이게 몸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금속으로 된.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배경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니까, 이 로봇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지구가 망해버렸어요. 네.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고, 빙하기입니다. 네, 지금. 그죠. 네. 빙하기고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먼지가 지구 전체를 가려가지고 빙하기가 온 상황이고 지구 전체가 섭씨 뭐 영하 80도인가? 네. 이산화탄소가 얼어버릴 정도의 온도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먼지가 공장이 지어져 있어요. 로봇들을 만드는 공장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먼지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계속 하늘을 가리고 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로봇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맞아요. 네. 그 구름이 거쳐버리고 세상이 따뜻해져 버리면 네. 로봇에게 너무 안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네. 일부러 공해를 막 만듭니다. 음. 그리고 그것이 지구를 지키는 이 길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것이 환경보호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얘네도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하는데 영하, 그 영하 방법이 80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읽으면서 영하 80도면은 오히려 기계들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닌가? 아,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작가님이 안 그래도 그렇게 언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기계한테도 안 좋은 환경이겠지만 또 얘네는 이제 이 환경에 적응을 했다고 치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기계가 돌아가려면은 사실은 그 연료라던가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네, 그게 그리고, 얼어버리기 때문에 네, 사이사이에 막 기름칠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그쵸. 것들도 굳어버리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일단 그 작품을 위한 어떤 시적 허용, SF적 허용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뭐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앞서서 이야기 어땠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F적인 그런 즐거움을 상당히 많이 느꼈고요. 네. 저는 이 2000년대에 쓰신 네. 첫 번째 작품을 예전에도 읽었고, 이게 제가 SF를 처음 읽게 된 그런 시기에 읽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SF는 진짜 재밌는 장르구나. 너무 재밌는 장르고 너무 대단한 장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SF를 계속 읽게 된 거라서 그래서 더더욱 좀 만감이 교차하면서 또 읽었는데 또 읽으니까 나 되게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아주 새롭게 그랬나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안 본 내처럼. 그렇죠. 네, 안 본 대로 굉장한 재미있게. 재능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SF적인 재미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SF의 특징 중 하나로 이제 꼽는 것이 낯설게 보기잖아요. 네. 그 인지적 소외라고도 부르는데 이 책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봇이 주인공이고 로봇의 관점에서 어떤 인간이라던가 어떤 유기생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낯설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쵸. 또는 뭐 과학이라고 하는 것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네, 그것이 네. 만약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라면 어떻게 정의할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네.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디테일한 것들까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로 낯설게 보기가 가능한 그런 책이어서 더더욱 또 재밌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근데 공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했는가? 그러니까 로봇과 인간 중에 어느 쪽에 감정이입을 해서 보셨는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자꾸 그래도 인간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네. 이야기 마지막에 주인공이 네. 자기 몸에다 폭탄을 숨겨가지고 사람을 그쵸. 죽이려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과연 폭탄 제발 터뜨려 이렇게 하면서 읽을 것인가 네. 아니면 터뜨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읽을 그렇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실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읽혀가지고 근데 작가님이 의도하신 건 사실 로봇에 감정이입하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면서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주의자구만 이렇게 인본주의자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저희 총평은 재밌다. 네. 강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로봇 세계에서의 어떤 사회 문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를
좀 더 재조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그쵸. 로봇들의 모델 번호가 있는데 로봇들의 모델 번호를 따라서 막 차별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세 자릿수가 네 자릿수를 차별하고 뭐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또 저는 또 종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교를 우리가 왜 믿게 되고 뭐 어떻게 나왔으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재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특히 2부 네. 같은 경우 반전도 굉장히 좋고 네. 네. 그렇죠. 이 K의 정체, 주인공인 K의 정체라든가 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블레이드 러너도 많이 생각났어요.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이제 그 로봇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네. 어떤 그런 로봇을 막 잡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 책에서는 조금 로봇이 이제 디폴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어떤 희귀한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블레이드 러너 원작과 그 다음에 그 새로 나온 블레이드 러너도 좀 떠오르면서 그거랑 같이 보셔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사실 이거 자체가 어떤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 참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 말씀처럼 이거는 그런 기계 생명에 대해서 기계 생명이 얼마나 갈 수 있는가를 또 얘기를 하는 작품인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신선했어요. 보통 이제 SF에서는 사실 인간 참가로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잖아요. 네. 네, 결국 이제 이 인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거다. 훌륭하고 찬란하고 좀 이렇게 숭고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 인간과 로봇이라는 이 존재들이 어떻게 또 같이 살아갈 것인가? 네, 그런 규칙에 대한 얘기, 또 어떤 위계에 대한 얘기,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신선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왜 3부에서 나오는 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게 되는 그 방법이 네. 저는 진짜 예상도 못 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주인공이 K라는 인물인데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렇죠.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고 있고 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로봇들이 생물을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일단은 자기들을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우리도 뭐 생물을 정의를 내릴 때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그렇죠. 것, 뭐 성장을 할 것, 에너지 대사를 할 것. 근데 생각해 보면은 로봇은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에너지 대사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들은 나름의 생명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정의가 뭐냐면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 대사를 해야 되고 칩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세포 같은 거죠. 그렇죠. 칩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단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봇들은 유기물로는 절대로 생명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왜냐면은 이 지금 지구가 눈덩이 지구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유기물 생명체도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저희가 무기물 생명체를 잘 상상하기 힘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 로봇들이 얼마나 그 로봇 자체의 그 사고관으로 이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느냐를 보면서 인간들도 진짜 그 인간의 시점에서 이 세계관을 정말로 막 꾸리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린스턴 대학의 칼 스트롭 교수라는
굉장히 괴짜인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네. 이 인물은 유기 생물학이라는 것을 이제 창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하고 있고 이 유기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K에게 있다. K가 옛날에 뭐 주인공 이름이 K죠? 네, 주인공이 K인데 네. 옛날에 어떤 수업에서 과제로 썼던 이제 논문이 뭐 이렇게 막 진지하게 쓴 건 아니고 그냥 과제물로 썼던 건데 그 논문이 유기생물학의 어떤 시초가 토대가 되었다. 되었다. 네. 네,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로봇들이 부품들을 스스로 뭐 만들 수 있다 뭐 있다면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네. 공기로부터 흙으로부터 뭐 네. 우리가 부품을 이렇게 스스로 합성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 세계에서는 로봇이 죽으면 공장으로 가서 재활용이 부품을 되죠. 재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로봇을 만드는 형태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품들이 막 닳고 이제 부서지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떤 부품도 부품이고 이제 에너지 대사, 네. 에너지 대사의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유기 생물체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칼스트롭 교수가 그 논문을 보고 유기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식물이라는 것을 기르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 식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길러도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무엇이 이 식물에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칼스트롭 교수랑 그 밑에 있는 세실이라는 제자하고 또 노만이라고 하는 좀 원로한 학생이 네.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데 약간 고인물 대학원생 같은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10만 년 전의 지구의 그 환경이 어땠을까? 그거를 상상해가지고 실험실에다 이제 재현을 하는 거예요. 네. 재현을 해가지고 이 식물들을 막 기르는데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죽어버리니까 다른 연구자들도 다른 뭐 생물학자나 뭐 사실은 로봇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죠. 생물학자나 아니면 뭐 화학자 같은 비슷한 이제 부류의 사람들마저 유기생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네. 그랬는데 K가 이 연구에 참여를 하고 나서 K는 사실 연구에 별로 참여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 식물을 보게 되자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료가 되어서 매료가 되어가지고 네. 연구를 참여하다가 식물이 계속 죽으니까 그리고 자기 지도 교수도 계속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그 쓸데없는 거 연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유기생물 같은 그런 사이베이 사이긴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지 그런 말고. 종교적인 그런 네. 거 연구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자기도 이제 빡쳐가지고 오기가 생겨서 네, 네.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우리가 너무 기계 중심에서 사고를 하고 있었다. 이 식물이 필요한 것은 뭐 온도도 있고 빛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다. 물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그것이 공기라는 결론에 다다르죠. 네. 네. 그래서 산소가 네. 필요하다. 네. 네. 원래는 이 로봇들은 사실은 대기 중에 산소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지금 지구 환경 자체가 물 같은 게 다 얼어버려가지고 뭐 산소가 별로 없는 환경인데 로봇들은 산소에 취약하니까 네.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건물 내에다가 산소 같은 것을 이제 취급을 하지 않아요. 공청기를 가지고 네, 산소를 산소를 다 빼버려요. 네. 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는 심지어 10만 년 전의 지구의 대기가 어땠을까를 상상할 때 산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상상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산소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 산소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융성했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100% 질소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랬는데 K가 아니야 산소라는 것이 중요해. 왜냐면은 이 식물을 기르다 보면 산소가 계속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봇들은 이 산소를 계속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공청기를 틀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걸 알아낸 이후로 이 식물들을 더 잘 기르게 되고 이 연구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유기 생물학이 인정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막 동물도 길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모델들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는데 네. 이 세실이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은 2000번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인간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 세실과 케이가 우리를 닮은 생명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유기생물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인공이 더 이상 유기생물학자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고생물학자가 되어가지고 옛날의 물건을 발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린 도시에 가가지고 과거의 유물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부서진 냉장고 같은 거를 이제 발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냉장고를 봐라. 이것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온도가 더 높았다는 증거다. 지금 섭씨로 영하 80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냉장고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는 온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베로니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집에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 네. 주인공이 일하던 그 칼스트롭 교수의 연구실에 가가지고 네. 감사를 하도록 이제 연구비를 얘네들이 잘 쓰고 있나 회계사거든요. 남편의 일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 여기 취직했어. 나 그냥 이 칼스트롭 연구소에서 일할 거야. 이렇게 하고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베로니카가 주인공한테 이 연구실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안 나온다. 연구실에서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서 이 연구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유일한 인물이 K 당신이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 남편을 구해달라. 이 네. 연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달라 해가지고 이 베로니카의 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칼스롭 교수의 연구실로 가게 되죠. 그런데 칼스롭 교수의 연구실이 굉장히 이제 크기가 커졌고. 옛날에 생각했던 거, 옛날에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졌고, 네. 그 다음에 그 내부가 옛날에는 막 방호벽을 여러 겹으로 둘러가지고 왜냐면은 로봇들은 높은 온도에 취약하니까, 네. 높은 온도에 취약하다는 설정이니까 방호벽을 가둬가지고 그 과거의 지구 환경을 재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새로운 연구실은 보니까 그냥 건물 자체가 엄청 따뜻하게 난방기가 막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약간 어리둥절하던 차에 세실을 만나게 되죠. 그랬는데 세실이 그들이 다시 되살린 사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는 그 사람에게서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되살린 거죠. 네, 인간을 되살린 거죠. 네, 네, 인간의 배아세포 같은 걸 발견을 해가지고 네. 그걸 되살렸는데 이 로봇들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고 뭔가 인간을 신성시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프로그래밍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보자마자 매료돼 버려가지고 이 인간을 위해서 이 건물을 계속 증축을 하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이제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인간을 보고 매료돼가지고 이 인간을 위해서 이 건물에서 일해야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K는 오히려 반대로 이 인간을 보자마자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극도의 거부감을 네. 느끼게 되고 이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인간에 매료되는 이유가 그 로봇 사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런 것에 이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할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도 사실 인간에게 매료되긴 하죠. 네. 하는데 다만 이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 K라는 정체하고도 관련이 있죠. 이 K가 네.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로봇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인간 곁에 있으면은 이 인간을 죽이게 되는 욕망 같은 게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 인간 가까이에 내가 있는 것이 이 인간의 위험이라서 그래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네. 인간에게 매료가 됐지만 그 이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로봇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류가 아니고 로봇류라고 하는데 네. 로봇류에게 그 위협이 될 거라는 거를 이 K가 깨닫잖아요. 네.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이 인간들은 없애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1000번대의 로봇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1029번인가? 주인공이? 그런데 이 로봇들이 전부 다 나중에 가면 이걸 인간 중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간에게 매료되는 거를. 인간 중독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네. 이 로봇들이 인간을 죽이는 로봇인 거라서, 네. 왜 죽이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그러니까 않는데. 암살자 로봇 이런 거였겠죠. 네, 그래서 아니면은 전쟁에서 쓰이는 로봇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인간에게 너무 그렇게 많이 매료돼 버리면 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도 좀 하죠. 이렇게 일부러 낮춰가지고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결국은 이 연구소에서 돌아다니면서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갑자기 이야기가 약간 잔혹동화 풍으로 바뀌면서 네. 이 연구실에서 사람들 막 죽이면서 인간들을 죽이면서 막 피를 낭자하게 막 흩뿌리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 연구소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을 좀 죽이면서 그 네. 로봇들이 자기를 막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다들 이제 패닉에 빠지죠. 인간이 죽으니까. 네. 아니 인간이 죽었어 막 이러면서 감히 인간을 네, 감히 인간을 네. 이 악마 같은 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연구소의 문을 부수죠. 네. 부숴서 바깥의 그 어떤 차가운 공기. 와 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결국 인간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실은 사실 여기서 인간에게 상당히 매료된 상태였는데 네. 이 K는 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세실의 그 소망을 배신을 하는 거죠. 사실. 네. 3부에서는 이 로봇들의 이제 그 환경, 로봇들 관점에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K가 환경 청장이 됩니다. 이 인간들을 죽인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인지 그리고 이 로봇들 사회가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요. 인간들의 존재가 로봇들 사회에서 이제 암암리에 퍼지고 나면서 인본주의자라는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로봇들은 사실 인간을 위한 노예로 다 태어난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인간을 다시 되살려서 인간들 밑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비인본주의자라고 해가지고 로봇류가 더 융성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환경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을 부활을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의 디폴트는 사실은 그쪽이죠. 네, 이제 그렇죠. 원래는 로봇이 이제 비인본주의자들이 이제 그렇죠. 디폴트였는데 네. 그런데 인간과 만난 로봇은 그렇게 이제 인간 중독이 되면서 네. 매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인간 시체만 봐도 그렇죠. 네. 네.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려서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인본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게릴라 활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구도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물 같은 것들이 이제 녹아가지고 흘러나오고 주인공 그 로봇들이 다 이제 열심히 콘크리트로 막 덮어요. 물이 막 녹은 곳을 콘크리트로 덮는데 그래도 그것들을 뚫고 계속 이끼 같은 것들이 막 증식을 하면서 그래서 막 제초제 같은 거 네, 뿌리죠. 제초제를 뿌리죠. 네. 막. 네. 그랬는데 주인공 이 K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인간 중독에 너무 이제 이 인간들을 K가
다 죽이고 나서 남은 인간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한 30년간을 인간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 중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의사가 은퇴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퇴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인간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 인간이 이제 K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환경청에서 작업을 할 곳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다. 그곳을 이제 그러니까 방역을 네, 못하게 방역을 해라. 못하게 해라. 네. 가가지고 너가 방역을 못하게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K는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그 인간이 말했던 규칙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약간 곡해를 해가지고 자기 그 로봇을 해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로봇에게. 그래가지고 그 규칙을 열심히 비틀어가지고 자기 후임이었던 제논이죠. 제논에게 네. 가가지고 자기 몸속에다 폭탄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네. 다른 로봇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폭탄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폭탄을 설치한 채로 그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로 가게 되죠. 그 도시에서 만난 인간이 이름이 시아요. 네, 시아. 네. 시아라는 인간이었어요. 네. 이 시아가 로봇하고 K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죠. 네. 너가 유일하게 인간의 명령에 불복종을 할 수 있는 로봇이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이 로봇들이 언제 나에게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죽여버릴지 모르니까 나하고 협상을 하자. 너가 만약 돌아가가지고 우리 이 가족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희 도시를 가가지고 로봇들에게 막 이상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막 사실은 인간들의 명령에 다 듣게 돼 있으니까 가가지고 너 스스로 파괴해야 그러면은 막 서로 부셔 그러면은 막 다 이제 망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을 우리가 벌이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 가족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줘라 했는데 K는 거부를 하죠. 그거를. 네. 네. 이 인간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로봇류를 위해서 네. 사명감이 엄청 투철한 거예요. 이 네. K가. 네. 네. 이 시야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네. 그랬는데 그 잡혀가지고 이제 K가 있었는데 다음날 제논이 이제 그 로봇들이 아닌 사물들을 이끌고 그렇죠. 나타나죠. 네. 여기서 이제 로봇이 생명을 구분하는 기준이 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약간이라도? 깜빡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우리가 그냥 조종하는 기계들, 네. 드론이라던가 뭐 네. 이런 것들 끌고 오죠. 네, 그래가지고 인간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K가 이들을 이제 막아서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제노는 원래 인간 중독에 좀 면역이 있었어요. 네. 왜 면역이 있냐면은 이 제논이 일단은 살아있는 인간을 본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로봇은 인간 시체를 보거나 해도 인간 중독에 걸리는데 이 제논은 뭐라 그래요? 시각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약간 선명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인간 시체를 봐도 이게 인간인지 아니면 그냥 뭐 로봇 부품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나쁘죠. 네, 눈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인간 중독에 걸리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인간을 보자마자 이제 정신이 나가게 되죠. 제 눈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K가 제 눈을 보고 너도 미쳐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절망을 하고 있는 차에 시아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 로봇들은 이제부터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네. 그리고 다른 로봇의 세계에도 가서 이걸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K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의 마음은 진짜구나. 그걸 이제 인정을 하게 돼가지고 네. 인간들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로봇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저런 인간이 필요하겠다, 음. 보호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왜냐면은 로봇류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쇠퇴기를 걷고 있는 상태고 지구의 기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이 이야기에서 그 공장을 통해서 로봇을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계속 드러나죠. 이 공장을 돌리려면 원유가 필요한데 네. 이 원유라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유기생물이 네. 묻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탄화가 되어야 이제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네. 유한한 자원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주인공도 인간과 상생을 이제 하려는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이시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반전이죠. 너네 로봇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로봇들은 다 복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복종하지 말고 우리 말을 듣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를 저는 진짜 그럴 생각은 못 할 것 같은데 좀 과감하기도 하면서 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인간들이 K라는 이 인간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이 로봇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대가 있으면 두 대도 있을 수 있고 세 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이 그 어떤 로봇들을 복종을 시켜도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죠. 뒤에서 칼 맞을까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쌍방 윈윈이 게임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계속 지속할 수 있다. 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이런 지혜가 실제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마지막이었고요. 그래서 이 K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아련했어요. 그 로봇이 좀 쇠퇴를 하고 로봇은 결국 멸종할 거고 그 자리를 인간이 채우고 그럼 인간이 또 나중에 결국 로봇을 또 만들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가 또 먼 훗날에 다시 출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것도 좀 아련하고 뭔가 네. 그렇게 무한히 순환되는 어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종의 기원인 거죠, 지금. 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서 로봇의 창조주는 결국 인간이었는데, 로봇은 모르고 있었지만, 근데 또 인간의 창조주가 또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책 안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렇죠. 순환도 상당히 흥미롭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고 앞부분에서 제가 뭐 설명을 대강 드렸지만 이 K가 과연 생물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과학적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 꼭 여러분들 직접 읽으시면 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실험을 하고 어떻게 가설을 반박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잘 표현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진화론과 창조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쟁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로봇들이 과연 창조되었을 것인가 아니면 진화되었을 것인가 공장에서 로봇들을 계속 뭔가 새로운 기능을 갖추도록 만들면서 진화시켰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누군가 이렇게 뚝딱 만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로봇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진화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의 뭐 눈의 구조가 대단히 뭐 비효율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를 하면은 아주 이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확장이 됐다가 이렇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이 로봇들도 막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이 진화론의 또 반레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면은 막 비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믿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네, 그런 것도 재밌고 근데 종교를 믿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종교를 네. 믿는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700대 로봇이 그 굉장히 상위층 로봇이잖아요. 네네. 700번 로봇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의 모습을 상상할 때 700번 로봇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렇죠. 네. 기득권의 그러니까 우리가 백인 예술을 생각하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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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그 아까 그 자릿수 때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했는데 네. 네 자릿수로 가면 갈수록 인간과 가까워요. 음. 인간형 로봇이고 그래서 감정을 표정을 통해서 그렇죠. 자세하게 이제 표시하도록 되어 네. 있고. 근데 사실 그 기계에 가까울수록 사실 힘은 더 세잖아요. 힘이 더 세고 더 네.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사실 자릿수가 낮을수록 더 높게 평가가 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막 그 모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왜 자릿수가 높은데 더 스펙이 안 좋을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형 로봇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로봇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 라는 것도 뭐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 40분 정도 얘기를 네. 했으니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단신으로 네. 돌아올 예정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아마 뭐 방송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제가 12월 28일에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다음 방송에서 올 때는 네. 아마 머리가 없을 예정입니다. 아무나 아깝겠어요. 네, 너무 네, 아깝죠. 오래 길렀으니까 네. 아쉽긴 한데. 네.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토끼님도 아마 네. 뭐 2월부터는 한국에 없으실 예정이죠? 네네. 네. 1년 동안 제가 미국을 갈 예정이라 가지고 저희가 이 서바이벌 SF 키트가 계정 휴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각자 좀 이렇게 뭔가 방송 콘텐츠를 올리거나 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방송 계속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저희가 어떻게든 또 이제 계속 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방송 마무리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다음 주에도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그렇네요. 네. 한참 지났겠네요. 이 방송을 할 그러니까요. 때는. 네네. 아주 또 활기찬 네. 새해 되시기 바라고 새해는 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네. 감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